대장동 사건 수사를 주도하며 증거 조작 의혹을 받아온 강백신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안 발의와 법무부 감찰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전형적인 징계 피하기용 꼼수 사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정조사 당시 억지 주장을 펴며 반헌법적 수사 태도를 보였던 강백신 검사, 사표 한 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됩니다. 법무부는 중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표 수리를 엄격히 막고 엄정한 처벌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네. 강백신 강백신 증인. 저희들은 그거에 근거해서 필요한 그래서 수사의 이제 압수 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넣었군요. 그거하고는 이 부분과 아무런 강백신- 무관한 것입니다. 강백신 그래서 증인. 저희들은 강백신 증인.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지난번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왜 말씀을 그래서 못하게 합니까? 박태선 이 부분 압수 조서에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중요한 강백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그랬어요. 선택적 기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백신 증인. 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태선 왜 국민에게 압수 설명을 조서에- 못하게 합니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 검사는 오늘 오전 대구고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반부패 수사 3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엄희준 반부패 수사 1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는데 이때 현직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으로 들리긴 하지만 묵지록 그 작성 과정에 검사들이 관여한 것은 강백 씨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 정재창 씨가 이제 같은 업자라고 했잖아요. 네. 원래 이 사람이 골프를 잘 쳐서 대장동 사업 초기에 근데 유동규라든가 최웅길 성남시 의회 의장 했던 사람 로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골프를 치면서 돈을 많이 잃어줍니다. 재창이 이럴 형이. 사람이 네, 아니에요. 재창이 이거 아마 형이. 챔피언을 몇 번 한 사람이에요. 아, 재창이 형이. 일부러 이뤄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재창이가 이 대장동 업자들의 비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욱이라든가 정영아 이런 사람들한테 야 내가 불면 다 감옥 가는 거 알지 그러면서 돈을 뜯어냅니다. 근데 그게 60억을 받고 나중에 30억을 더 요구하고 합의서 같은 걸 쓰는데 그게 아마 120억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1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이게 정영아이가 하도 시달리니까 그 특경 공갈로 고소를 해요. 정재창을. 정재창을.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2023년인가 그런데 그래서 경기 남부청에서 정재창을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는데 네. 이거를 그러니까 다시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서 기각을 시킨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 누구예요? 강백신. 와. 이놈의 이렇게 강백신이에요. 정재창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죠. 우와. 그래서 본인들은 처음에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장을 그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2023년 6월경이거든요. 2년 6개월 동안 정재창에 대해서 아무런 와. 결정을 안 내립니다. 그 지금까지도 강백신 그놈은 재창이 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네. 알고 있는 알고 거예요. 있는 제가 거죠. 볼 때는 알고 있어요. 이 녹취록에 재창이 형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놈이 와, 아니에요. 제가, 이거 대박이네. 방송에서 자꾸 놈이라고 했습니다. 네네. 열받으니까. 와. 그런데 저기 나와서 뻔뻔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녹취록에는 검사들이 관여 안 했다고. 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와, 강백신은 진짜 이름이 언제나 튀어나와요. 저는 강백신 검사는 거의 뭐 친구 같아요. 너무 오래 봤어요. 한 7년째 법정에서 계속 와. 나왔으니까. 과거에 조국 정경심 교수 때부터 그때도 그렇죠. 강백신이야. 네. 와. 송경우도 그때, 와. 고형곤 다 그때 투입된 멤버들이에요. 저는 실물은 요번에 봤는데 젊었을 때 사진이 원래 돌았잖아요. 네. 그 머리숱 많은. 그래서 처음에 보고 딴 사람인가 좀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런 얘기는 좀 뭐 적절하진 않은데 저는 강백신을 이름으로만 계속 들었고 네.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국회에 나오잖아요. 네. 저는 강백신 이름만 듣다가 처음 봐가지고 너무 놀랐어. 강백신이 나는 뭐 초대 검찰총장인 줄 알았는데 이 얼굴만 딱 보고 너무 나이가 있어 보여.
근데 이분이 73년생이야. 오, 나이가? 그래요? 젊어. 저보다 한 2살 어려요. 아, 어려요? 아, 어려요? 근데 강백신 검사가 이 법정에서 구형하거나 할 때, 형량 구형하거나 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당랑거철. 피고인들이 사막이. 아니라고 막 반박하고 무죄 증거 들이대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이 대세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 거야. 와. 당랑거철이라는 게 큰 수레바퀴 앞에 있는 사마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국정조사 보면서 오히려 그 말을 되돌려주고 싶더라고요. 어제 막 큰 소리 치고 하는 거 네, 보면서 맞아요. 너 그거 당랑거철이야. 역시 현장에서 싸웠던 분이라 다르네. 괜찮았어요? 아, 이거 괜찮아요. 아,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음엔 알려주세요. 저희가 질의할 때 딱 써먹으면 돼요. 아, 야, 진짜 근데 왜냐, 이자들은 단 한 번도 견제받아 본 적이 없어요. 처벌받아 본 적이 없고. 맞아. 그러니까 지금도 저렇게 까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쓰고 막.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조작이 됐는지 잘 정리가 됐죠. 네네네.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검찰의 디지털 캐비닛을 지금 검사들이 사수하려고 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시면,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걸 알게 된다면 절대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캐비닛은 한번 열어봐야 돼요. 여태까지 누가 언제 어떤 것들을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이 캐비닛에 담았는지 반드시 이것도 한번 쭉 해보면, 쭉 해보면 나와요. 왜 이걸 해봐야 되냐면 바로 이런 이제 사람들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애들이 디지털 캐비닛을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자기들 지금 잘못하면 감옥 가거든요. 강백신 검사, 강백신과 어미준 이 두 사람. 지금 어미준 아시죠? 쿠팡 검사, 쿠팡 봐주려고 쿠팡 퇴직금. 강백신과 어미준. 강백신이 지금 사표 냈어요. 사표를 냈는데 이번에 형사소송법 검사 수사권 박탈한 걸 두고 반헌법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 비난을 하고 정치권의 이익을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권력자의 부정부패가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캐냈던 사람이죠. 강백신이 이재명 수사한 사람이고 저희 언론인들 수사한 사람입니다. 강백신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백현동 사건, 이재명 사건 주요 사건들을 전부 다 이 강백신이 수사팀장으로 지휘를 했고, 처음에는 어미준이 지휘를 하다가 어미준이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강백신이 이어받아서 반부패 수사 1부장을 하면서 수사팀장 역할을 했어요. 지난 국정조사 때 강백신이 하는 말 기억하실 겁니다. 보신 분들 계실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박상용도 지금 마찬가지죠. 박상용에 대한 지금 징계위원회 징계 확정이 모레 13일에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사표를 냈는데 지금 미수리가 되고 있다. 근데 왜 강백신의 사표는 왜 못 받냐면 조작 기소 특검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피의자예요. 피의자. 주요 피의자. 그냥 피의자도 아니고 주요 피의자. 주요 피의자 한 명 더 있죠. 한동훈. 한동훈이 1번이겠죠. 한동훈 1번, 뭐 이 사람은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될 텐데 이 사람은 주요 피의자이기 때문에 사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표를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 한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결국엔 왜 이러느냐? 결국에는 정치권으로 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 다음 총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고. 정치적인 행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나가면 되는데 굳이 시끄럽게 하고 있다. 근데 이 강백신을 잡을 묘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MD파스입니다. 강백신 수사팀이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디지털 정보들을 서버에 불법으로 저장을 했다면 그거는 100% 빼박 유죄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검사들이 강백신뿐만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 서버를 지금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언론에서 검사들에 대한 비판을 보기가 어렵죠. 누군가가 검사들을 비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자는 언론계에서 밀려납니다. 쫓겨나요. 희한하게 뭔가를 뒤집어 쓰고 누명을 뒤집어 쓰거나 뭐
이상한 어떤 그 오해를 받고서는 결국 밀려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핵심에 있는 사람, 제가 볼 때 분명히 뭔가 음모가 있거든요. 그 음모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저는 강백신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강백신이라는 사람은요, 판사 쫓아내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 자, 그랬던 강백신. 심지어 대장동 사건에서도 자신들한테 입맛에 안 맞는 판사가 있으니까 그 판사 내쫓고 새로운 판사가 들어와가지고 재판하게 만들죠. 네. 자, 그랬던 강백신이 이제는 자신이 사표를 내고 도망을 가려 합니다. 그러다가 딱 걸렸네. 야, 오늘 바로 이 관련된 기사가 났죠. 이 기사 보셨습니까? 대장동 의혹 수사 강백신 대구고검검사 사직서 제출. 자, 오늘 오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대. 오늘 오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 기사는 12시 조금 넘어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표를 내자마자 동네방네 소문이 났네. 강백신은 아마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뜻대로 뭐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강백신은 사실 지금 사표를 냈을 때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강백신에 대해서는 국회에 탄핵소추안도 제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강백신이 과연 사표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징계를 받아야 되죠. 특히 지금 강백신 같은 경우에 증거를 조작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거 조작 혐의는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 그거는 경찰이 도둑질을 했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어야 돼요. 객관 의무는 피고한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하라는 게 객관 의무거든요. 근데 피고한테 유리한 증거가 아니라 지 마음대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한테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검사의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징계를 피해서 도망을 가려고 한 겁니다. 본인은 몰라? 자신이 지금 징계 대상자라는 건 몰라? 또는 본인이 현재 그 탄핵소추 지금 발의가 되어 있다는 걸 몰라? 알죠? 알고 있으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다. 물론 정성호 장관이 시간을 좀 질질 끈 건 있긴 있어. 아무튼 오늘 강백신 대구고검검사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지금 우리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지금 출마해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 후보, 지금 5위인가 그렇죠? 김용 후보를 감옥에 잡아 넣은 검사가 바로 이 검사야. 정진상 실장 구속한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백신이라는 사람은 조국 대표에 대해서, 조국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수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말 오랫동안 지독하게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게 언제적 기사인 줄 아십니까? 이게 2023년 기사입니다. 2023년 2월달 기사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23년 2월. 자,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금품수수 혐의는 없다.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의 초유에 있는 일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 이런 것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이 기사입니다. 자, 볼까요? 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반부패 수사 3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장검사 강백신. 바로 이 놈이 강백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기사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강백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아까 보시다시피 금품 수수 혐의는 없다라고 기사가 났죠. 예, 금품 수사, 이재명이 돈을 받은 게 없어. 돈을 받은 게 없는데 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죠? 돈은 한 푼도 이재명한테 간 게 없어. 근데 검찰은 이걸 뭐라 그런다?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배임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고? 성남FC니 대장동이니 이게 배임이래. 아니, 어떤 자치단체가 됐던 어떤 사업이나 개발 사업 같은데 허가를 내주면은 누군가는 이익을 봐요. 근데 누군가가 이익을 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배임이 돼버리면 예, 대한민국에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검사들 지 마음대로 뭐 공무원들 마보고 잡아 가둘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배임죄로 이재명을 얽어 놓은 거야. 배임죄는요, 여러분, 사실 오래전부터 없애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은 그런 범죄였어요. 아무튼 돈도 안 받았는데, 돈 받은 게 없는데 검찰은 어떻게 희한하게 끼워 맞춰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돈을 안 받았는데도 배임죄니 뇌물죄니 제3자 뇌물이니 갖다 붙인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 그런데 남이 받은 거를 가지고 제3자 뇌물이라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거나, 허가를 내줬을 뿐인데 허가 내줘가지고 누군가가 이익 봤다는 이유로 또 나한테 뭐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이렇게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죠? 안 걸릴 공무원이 없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 법 기술이라 그러죠. 누구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어거지 쓰는 거예요. 이 어거지를 쓰는데 누가 앞장섰다? 엄희준, 강백신. 엄희준, 강백신. 엄희준, 강백신. 엄희준, 강백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죠? 네. 이랬던 게 강백신입니다.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당시 정청래 대표가 어디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재명에게 먼지 제조도 못한 검찰, 창피 당할 날만 기다려라 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 상황이 그 당시 아마 정청래 의원이 당시 그 수석 최고위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최고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아침마다 열리는데 그 최고위원회에 나가서 정청래 당시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참 격세지감입니다. 이게 2023년 2월달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강백신은 조국을 죽인 데 이어서 이재명도 죽이려 한 놈입니다. 검찰이 민주당사에 쳐들어가죠. 압수수색을 하겠다면서 민주당사를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그 당시 민주당사의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들어간 새끼가 누구라고? 강백신입니다. 야, 진짜, 야, 나쁜 짓 참 많이 했다, 그죠? 조국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대장동 사건을 조작을 했고, 제1야당의 당사에 쳐들어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고, 와, 이러고도 이 새끼는 지금 지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야. 또 있습니다. 진짜 징글맞게 또 있습니다. 강백신의 가장 큰 범죄는 누구를 기소했다거나 누구 가족을 도륙냈다가 아니라 증거를 조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많이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조국 대표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하는 대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지난번 총선 과정, 지금 보궐선거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조국 대표를 비방하면서 뭐 조국이 무슨 뭐 전과가 있네, 뭐 입시 비리를 저질렀네, 막 이렇게 헛소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내용 대부분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국 대표의 딸, 그러니까 조민 씨죠. 조민 씨가 서울대 공익법연구회에 거기에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한 동영상이 나와요. 근데 그 동영상이 나오는데 검찰은 그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조민이 아니다라고 우겨요. 맞다고, 다 맞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우겨. 검찰만 우겨. 내가 맞다 그러는데 검찰은 아니라고 우기는 거야. 증거도 없이. 근데 판사 새끼가 나쁜 새끼지. 그걸 또 검사 주장을 또 인정을 해줘. 완전히 개새끼들의 천국이야, 이 법조계라는 게. 그 일을 누가 주도를 합니까? 강백신이 주도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을 하죠. 정영학 녹취록 중에 상당 부분이 조작이 됩니다. 없는 것이 있다고 되는 부분이 많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장동 그분이라는 대목이에요. 대장동 그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얼마나 보도가 많이 됐습니까? 근데 그 대장동 그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어디서 나왔다? 그거 나온 게 강백신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 담당이 강백신인 거야. 즉 정영학 녹취록의 핵심에 있는 사람, 정영학 녹취록의 조작과 관련돼 가지고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엄희준과 강백신입니다. 조작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재창희 형. 재창희 형한테 뭐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바꿔놓습니까? 실장님한테 얘기해야 된다라고 바꾸죠.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 그게 강백신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야. 예, 바로 그 놈이 강백신이에요. 강백신이 제일 나쁜 거는 누구를 괴롭혔다, 수사를 가지고 괴롭혔다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괴롭히기 위해서 뭐 한 거다? 예, 증거를 조작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검사들이 조작을 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꼭 강백신이 했다고 어떻게 말하느냐? 예,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강백신하고 엄희준 둘이서 나쁜 짓 같이 했죠. 근데 나중에 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엄희준이 강백신한테 떠넘깁니다. 뭐라고 떠넘긴다? 대장동 녹취록 조작은 강백신이 한 거다라고 엄희준이 얘기를 해. 이거 엄희준이 강백신한테 책임을 떠넘겼다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서 하나 명백해지는 것이 있죠. 강백신이 대장동 바로 그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했다라는 겁니다.